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TV 정성태입니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기 전이죠. 1986년 4월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한 피폭자 수가 최대 100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고 지역에서 500km가량 떨어진 그런 지역까지 오염이 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미루어 짐작되기도 합니다. 사고 이후에 방사능 누출 방지, 그리고 방사능 처리 작업, 또 피폭 후유증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고 이후 25년 동안 무려 20만 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 초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요, 희생자 수가 약 2만 명가량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이 워낙 시시하고 또 사실관계를 숨기는 이런 상황이니 이게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에는 적잖이 의문이 듭니다. 사실 후쿠시마 경우가 체르노빌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는 녹아내린 핵 연료를 빼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빗물과 지하수가 흘러들어가 계속 오염수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천을 따라 유입되기도 합니다. 지하로 스며들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원전 인근 우물에서 기준치의 100만 배에 해당하는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배, 100배가 아닙니다. 무려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최근 일본 당국이 사고 원전에서 핵 연료병을 빼내기 위해 로봇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준위 방사능에 의해 다 망가져서 로봇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같은 로봇을 넣는다 하더라도 상황은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암 발병 부위에 1회 받을 때마다 10분에서 20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체로 총 30회가량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설사, 두통, 구토, 어지러움, 메스꺼움, 피부 병변, 탈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음식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기진맥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보다 낮은 방사선 양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선에 그리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고 또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체내에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일정한 세월이 지난 후에 방사능 피폭 증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대체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또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섭취하게 되면 이게 몸에 축적이 되고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는 암 발병을 비롯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인 제이빌리지, 이곳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20km가량 떨어진 지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원전 사고 이전과 비교해 무려 1775배 더 많은 방사선 양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방사선 고설량 지점을 뜻하는 이른바 핫스핏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 당국이 성하 봉송로대에 집중적인 제염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정이 이런 지경이면 서로 제염 작업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인근 오염된 방사능에 의해 재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후쿠시마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시 들어가 살라고 종용하는 실정입니다. 아베 정권의 파렴치성을 능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천벌받을 짓을 자국민에게 행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때마침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에 도쿄올림픽과 방사능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반대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데도 일본 정부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올림픽을 치르려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IOC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풍이 연달아 동일본을 강타하며 하천과 야산에 있던 고설량의 방사능 물질이 각지로 흩어진 상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주변은 수천 년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쿄에도 핫스팟이 존재한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때 각국 선수단 식단을 후쿠시마산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국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일환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되면 내부 피폭을 입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건강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면 너무도 자명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기만극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의 위험은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합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이의 폭발을 막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하는데 이게 고스란히 고농도 오염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수백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천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일본 수도인 도쿄 또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영토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일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나 여기서 정작 더 중요한 점은 과연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한가? 그에 대한 것입니다. 고리원전, 한빛원전에 대한 불안한 문제가 연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은 결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미연에 재앙을 방지해야만 합니다. 가동 중단과 함께 폐쇄해야 될 상황이라면 서두를수록 좋을 일입니다. 인접한 일본의 참상이 우리에게는 깊은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